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내가 중요하게 말을 할 거야. 알겠지?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 이변수 함수에서 변수가 두 개, x, y 두 개 있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고2 때랑 고3 때랑 수능까지 직결되는 내용이고 요 뒤에 있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는 안 배울 거야. 알겠지? 1등급을 원하면은 배워도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2등급이 없잖아. 그지? 1등급 맞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산술기하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산술기하평균만 가르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수능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수능까지도 계속 나오게 돼. 뒤에서 나오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고 앞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수능에는 안 나와. 알겠지? 애초에 수능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 대신에 이제 내신에서는 몇 문제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킬러 문제다 라고 보면 돼. 1등급 맞기 위해서 맞추는 문제.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단원, 이 파트 이름이 뭐야? 절대부등식이지.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치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을 말해. 항등식이 뭐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 같은 건데 부등식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절대자가 붙었는데 이 절대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뜻은 그냥 항등식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부등호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얘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뭐 루트 3 제곱하면 3이잖아. 양수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얘잖아. 제곱하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는 루트 3은 뭐라 불러?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3의 제곱근. 실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얘는 뭐야? 루트 마이너스 3. 허수라고 부르지 얘. 왜 불러?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실수는 실제로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허수는 뭐다? 제곱하면 0보다 작은 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쭉 나오게 돼. 그걸 여러분 보고 막 이걸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 절대적으로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볼 거고 우리가 무조건 이거까지만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A라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를 써. 얘네 둘 다 실수라고 가정을 했다. A, B는 모두 실수. 그리고 얘네들이 루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뭐 있면 돼? A와 B가 동시에 양수이면 되지. 중요한 거야. A와 B가 동시에 양수이면 얘도 실수, 너도 실수. 그 다음에 너도 실수잖아. 그치? 정신 잃지 마. 집중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얘는 뭐야? 전체적으로 실수지. 자, 이제부터 가는 거야. 우리 이미 들어왔어. 준비해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실수지 얘가. 실수를 제곱을 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겠지. 됐어? 기본적으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우리는 제곱을 했으니까 다항식 제곱했으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 계산할 수 있지 이걸로. 완전 제곱식. 자, 전개해보자.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한다. A 플러스 B. 됐지? 응? 제곱해서 했어. 루트 A를 제곱하면 실제로 뭐야? A의 제곱근을 제곱한 거니까 실제로 A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B 더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두 배가 뭐야?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우리는 A, B가 모두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A, B가 모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 두 개가 루트 안에 있으면은 그냥 안에다가 써도 된다. 안에다가 곱해도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었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정확하게 쓴 거야. 됐지? 정확한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그대로 써야겠지 지금. 봐봐. 여기서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봐. 됐지?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돼.
그래서 아직까지도 얘는 뭐야? A, B가 모두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슨 식? 절대 부등식이야 얘도. 알겠지? 여기에서 한 큰 술만 넣어야죠. 한 큰 술만 더 떠줘. 여기에서 양변을 2로 나눠봐. 그럼 뭐가 된다? 이쪽은 2분의 A 플러스 B. 진짜 중요한 걸 봐. 자, 그 다음에 루트 AB. 이쪽은 루트 AB가 돼. 됐지? 잘 생각해봐. 자, 이 형태가 뭘까? 우리 수학 점수 90점, 영어 점수 80점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평균 구할 때 2로 나누지. 그게 바로 얘 아니니? 90점, 80점 넣고 2로 나누기. 맞지? 얘가 바로 뭐야? 평균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하는 평균을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산술평균.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을 산술평균. 알겠지? 산술평균. 얘가 바로 산술평균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 자,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얘가 나왔잖아. 기하평균. 그 기하평균이 바로 누구다?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얘, 루트 AB. 얘가 바로 기하평균이 된다. 기하평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야. A, B가 모두 실수있고 A, B가 모두 양수일 때 그냥 실수는 빼자. 어차피 양수이면 실수인 거잖아. 그치? 허수에선 양수 음수 개념이 없지. 그래서 그냥 양수라고만 할게. A, B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야. 알겠지? 단순해. 그냥 이게 공식인데 공식이라고 외워서만 쓰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아. 알겠지? 이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그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더 말하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도 있잖아.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하고 얘하고 둘이 같다. 같다가 붙어있지. 언제 같아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말해.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 이렇게 적혀있어. 뭐뭐일 때 성립. 이렇게. 그러니까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언제 같아지냐? 얘네들이 잘 생각해보자. 앞에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지. 맞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등호가 어디까지 이어졌어? 여기까지 이어졌잖아. 끝까지 이어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면 애초에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몇이면 돼? 0이면 되겠지? 얘가 0이라는 소리 뭐야?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소리잖아. 됐지?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면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A, B가 둘 다 양수니까 뭐야? A와 B가 같다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은데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특별하게도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다? 양쪽의 숫자가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두 양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어느 상황에서 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지? 이 등호는 성립한다. 한번 보여줄까? 수학하고 영어 점수. 수학하고 영어 점수가 90점이야. 90점, 90점. 둘이 똑같아. A하고 B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했잖아. 보여줄게. 90점하고 90점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눠봐. 몇 점? 90점. 그치? 평균 90점. 산술평균 90점 나와서.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건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야. 보이시는 대로. 그럼 90 곱하기 90. 90 곱하기 90 한 다음에 루트 씌워봐. 얼마야? 루트 8100인데 8100이 어차피 90의 제곱이잖아. 그치? 여기 90대잖아. 됐지? A하고 B가 같으면 실제로 산술평균을 계산한 것과 기하평균을 계산한 것이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보여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거를 쓰느냐? 여러분들의 이 공식만 좀 외우고 쓰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 요거를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 해가지고 일상생활 하다가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없고 얘는 용도가 따로 있어. 얘는 용도가 따로 있어. 바로 그 위에 걸 봐봐. 방금 전에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2로 나누기 전 맨 밑에 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다가 2를 반대로 곱한 거 이거를 써. 이거를. 알겠지? 자, 봐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A 플러스 B 두 개를 더한 거와 그 다음에 2루트 AB 두 개를 곱하고 루트 붙이고 두 배를 하는 거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외워야 돼. 자, 요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에다가 적용할 건데, 자, 얘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두 양수의 합이라고 봐야 돼. 합. 알겠지? 두 양수의 합. 합. 얘는 두 양수의 곱이라고 봐야 돼. 알겠지? 이제부터 시선을 이렇게 시선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A,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X, Y일 수도 있고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뭐 2A, 3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의 두 양수로 잡아. 두 양수의 합 이렇게 잡아야 돼. 플러스 양쪽에 있는 두 양수의 합으로 봐야 돼. 얘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이 두 양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 뭘 구하는 거?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만 있어. 최소값. 알겠지? 여기에 만약에 36이라는 값이 들어왔어. A 플러스 B가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는 말은 뭐야? 이 두 양수의 합이 36보다 크거나 같다. 즉 거기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36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쓴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데 여기서 또 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두 양수의 곱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두 양수의 곱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 물론 거기에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도 쓰냐면 곱의 최대값을 계산할 때도 써. 알겠지? 곱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다시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써주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한 60% 정도 되는 거야. 알겠지? 아직 한참 남았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아. 지금 여러분은 공식 배웠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용도에 대해서 배우는 중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A, B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문제에서 진짜 A, B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하나가 네모, 하나가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두 양수를 더했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 별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뭔지 몰라. 이런 거일 수도 있어. 2A, 그 다음에 여기가 3B, 이런 거일 수도 있다고. 알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무조건 뭐이기만 하면 돼. 이런 문제로 나와. A가 양수, B가 양수. 2A도 양수, B가 양수니까 3B도 양수지. 어쨌든 둘 다 양수다. 그런 조건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둘 다 양수일 때 써주는 게 바로 이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기본 전제 조건이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내가 계속 강조하지. 두 수가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야. 아무데나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고 했다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두 수가 모두 양수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줘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2A 플러스 3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합의 최소값. 그러면 무조건 이걸 줘야 돼. 누구? 이쪽에 있는 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한마디로 곱이 고정돼 있을 때야. 쓸 수 있는 게. 곱이 고정돼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곱이 고정돼 있으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곱이 고정돼 있다. 말 그대로 A, B가 만약에 6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6. 알겠지? A, B가 만약에 6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쓰면 돼. 얘가 2A이고 얘가 3B야. 얘가 2A, 여러분 방향에서는 얘가 2A이고 얘가 3B야. 얘네 둘이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2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얘하고 얘를 착 붙여 곱해. 그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요 앞쪽에다가 2배 붙여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6A B지 곱했지?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요 바깥쪽에다가 몇 배? 2배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알겠지? 이걸 계속 해볼 거야.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한 건데 여기서 A, B가 6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고정된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6 곱하기 6해서 6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얘 값이 12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2a 더하기 3b 둘이 합한 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야. 사용법. 알겠지? 정리한다. 이거는 진짜 적어줘. 주의사항이라고 적어야 돼. 산술기하 평균의 주의사항. 난 다 말했거든.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를 빼뜨릴 거야. 여러분이 처음에 푸실 때. 자, 첫 번째는 두 수가 모두 무슨 수여야 된다 그랬나? 양수여야 된다 그랬어. 알지? 두 수가 양수가 아니면 산술기하를 애초에 쓸 수가 없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프로 구하시든지 아니면 치환을 해가지고 구하시든지. 알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두 수가 모두 양수인 상황에서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 그걸 보장된 상황에서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어떨 때 쓴다? 정리하면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할 때만 써. 알겠지? 합에서는 최소값 구하는 것만 써. 다만 괄호치고 어떤 게 주어진 상황? 고정된 곱이 주어진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 알겠지? 곱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곱이 없어. 곱이 주어진 게 없어. 그럼 그거는 산술기하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주어져 있어야 돼. 곱이 고정돼 있을 때만. 알겠지? 그럼 반대로 뭐야? 아까 전에 합의 최소값만 있는 게 아니라 곱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곱의 최대값은 반대 방향에 곱이 있으니까 곱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곱의 최대값은 반대로 누가 주어져 있을 때만, 누가 고정돼 있을 때만. 그치. 아까 전에 봤을 때 a 플러스 b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2루트 ab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c 요거 2배. 요거 옆에 a 플러스 b가 있잖아. 얘가 만약에 뭐 24라면 어때? 여기서 2루트 ab가 24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산 2로 나눠주면 12.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하면 ab 곱이 14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b의 최대값이 144다.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잖아. 그냥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합이 고정돼 있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만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합이 고정되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경우는 a 플러스 b가 뭐 6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도 그래 놓고 둘이 곱한 거 정확하게 a는 아닐 거야. 뭐 저런 식으로 2a, 3b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아니면 얘네들 자체가 다항식으로 줄 수도 있어. 알겠지? 2차식 같은 걸로 줄 수도 있다고. 내가 보여줄게. 자, 곱이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겠지? 합이 고정된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써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외우는데 외우는 걸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수능까지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익숙해지는 걸 좀 도와주려고 공식을. 자, 어떻게 한다? 두 수의 합이 두 양수라고 해주자. 두 양수의 합이 왼쪽에 있고 그 오른쪽이 중요한데 두 양수의 합은 그냥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오른쪽의 문제잖아. 오른쪽이 뭐였어? 2루트 ab였지? 그 2루트 ab를 2루트 ab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두 양수의 고에다가 밑에 루트를 씌우고 그 밑에 곱하기 2를 한 거라고 이렇게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지? 문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공식을 문자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네모와 별 얘네 둘을 합한 것은 네모와 별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2배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뭉탱이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올지를 나는 모르니까 여기 안에 들어올 게 막 x-1분의 1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x-1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막 이상한 걸로 들어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단순하게 그냥 A, B 공식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얘네들을 뭉탱이로 걸 수 있어야 돼. 뭉탱이. 네. 뭉탱이. 이렇게 뭉탱이로. 두 양수를 그냥 뭉탱이로.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은
왼쪽은 그냥 두 양수의 합인데 오른쪽은 두 양수를 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곱하기 2. 알겠지? 이게 익숙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시를 그럼 한번 들어보자. 잘 이해를 했나? 얘도 산술기하라는 거야. 자, 완벽하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거 주의사항 안 지울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에 따라서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상황이 뭐야 지금? 얘하고 얘가 둘 다 양수지? 확인! 둘 다 양수 맞지?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곱해서 일정한 상수가 되는지 확인해. 확인했어? x 곱하기 x분의 1은 얼마? 1일 거 아니야. x 약분돼서 1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일정한 상수, 고정이 돼 있는 상수가 되잖아. 그지? x 곱하기 x분의 1은 1 되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에 뭐야? 공식 쓰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누구보다? 그냥 바로 x 곱하기 x분의 1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2배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루트 씌우고 2배 이렇게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고 2배. 자, 해서 얘 계산하면 1이고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얘지 얘는.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얼마겠어? 2. 그치? 근데 언제 최소값이 나올까? 최소값이 언제 될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해야 돼? 아까 전에 말했지? 요거랑 요게 둘이 어떨 때 최소값이 된다. 산술기하랑 기하평균, 아니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어쩔 때 같아진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여기에서 이 부등식에서 12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고. 등호. 언제 같아지냐. 그러니까 언제 이 최소값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왼쪽에 있는 뭉탱이와 오른쪽에 있는 뭉탱이가 둘이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했어? 아까 전에 잊어버렸지? 여러분. 잊어버렸지? 지금. 이거. 요 전에 뭐 있었어? 이게 있었지. 이거 전에 뭐 있었어? 완전 제곱식 있었지. 난 분명히 이유를 설명했다. 왜? 왜 등호가 성립한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루트 A가 루트 B면은 0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A가 루트 B면 A가 B인 거니까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뭉탱이와 오른쪽에 있는 뭉탱이가 두 양수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만 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거 내가 왜 가르쳐주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안 써도 돼. 봐봐. 얘하고 얘가 같다는 소리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둘이 똑같은데 더하면 12가 돼. 얘 둘 다 얼마나 얘기야? 6이란 소리지. 그치? 얘 둘 다 같은데 둘이 더해서 12가 돼. 얘도 6, 너도 6 이런 말이잖아. 됐어? 어떨 때 최소가 된다? 너도 6, 너도 6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A가 6이니까 어떨 때 최소? A는 3일 때 최소고요. 그 다음에 3B는 6이니까 B는 어떨 때 최소? 2일 때 최소입니다라고 내가 말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어떨 때 최소냐고도 물어봐. 뒤에 문제에서. 자, 그럼 얘는 봐봐. 얘는 뭐야? 양수인 거 확인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곱해서 1 되는 거 확인했어. 고정돼 있네. 곱이 고정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최소값 구하래. 그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평을 썼어. 그렇게 해서 2가 나왔어. 언제 근데 등호가 성립이 되냐? 언제 최소값이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x랑 x분의 1 얘네 둘이 같다고 놓는 것도 좋지만 얘네 둘이 같다고 놓는 것도 좋지만 이 같은 값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됐어? 2가 된 거잖아. 둘 다 얼마다? 1이다. 됐지? x는 1. x는 1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 됐지?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산술 기하평균하고 조금은 친해진 것 같으니까 한 10% 정도는 친해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낼게. 이거를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주의사항 좀 지웠는데 첫 번째 상황은 모두 양수일 때 쓸 수 있다 했지. 양수인지 일단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나? 못한다고 치면은 일단 넘어가봐. 설명해 줄 텐데. 자, 두 번째 용도 어떨 때 쓴다? 뭉탱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곱이 고정돼 있을 때 쓴다 그랬지. 얘하고 곱하면 분모 없어지지. 그러면서 25만 남지. 고정됐지. 그럴 때 쓰는 거 맞지? 그러면 2번은 클리어 됐어. 용도는 확인됐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식 써가지고 얘 최소값 구할 수 있지. 일단 써봐. 한번 산술기하 써봐. 그러면은 얘하고 없어지면서 둘이 곱해지면은 25가 남고 25에다가 루트 씌우면 5고 5에다가 2배 얼마? 10 이렇게 된다. 머리로도 계산할 수 있어. 그치?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근데 확인이 안 된 찝찝한 게 있어. 뭐야? 얘하고 얘 둘 다 양수냐고. 자, 우리는 항상 자 봐봐. 진짜 집중해봐. 우리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 너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 거의 없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1학 그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지? 그거 설명할 때부터 나는 계속 말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당연히 그래프를 써가지고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어. 왜? 가장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높은 부분이 최대, 낮은 부분이 최소잖아. 그건 불변의 진리야. 뭐 어떤 함수를 그리든지 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중에 이제 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똑같이 무조건 최대값은 맨 위에 있는 거, 최소값은 맨 밑에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비시각적이지.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거 못 그려, 여러분들. 이거는 못 그리잖아. 그려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시각적이야.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이거 그릴 수 있나? 난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릴 수 있는데 그리지 않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왜? 여기서 봐봐. 우리 이 참수에서 x제곱 플러스 4x 뒤에 5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4만 있어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지. 응? 완전 제곱식 실제로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여기가 4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 남은 값은 이제 뒤에다가 플러스 1 적어주면 되지. 됐어? 얘 x 뭐니? 내가 일부러 이거 적은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돼. x가 뭐야? 실수야. x가 실수야. 실수에다가 2도 해도 실수야. 맞지?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해도 실수야. 맞지? 제곱을 하면 심지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대. 양수지? 확인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양수, 너도 당연히 양수가 돼서 양수 성립 조건이 조성이 됐다.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 나온다고. 됐지? 어렵게 나오면.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실제 문제를 한번 접해봅시다. 이거. 될 시간? 매우 힘들어하는데. 아까 전에 쌤이 이미 문제 이렇게 냈잖아. 그치? 내가 이거를 낸 거였는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줘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트에서는 당연히 위에 대문짝만하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이거 예제 4번이야. 그 예제 3번은 안 해. 알겠지? 그거 증명하는 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거 어차피 해봤자 한 문제 한 문제 그거에 대한 모든 법칙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유형 볼 때만 공부하면 되고 어차피 지금 해봤자 다 까먹어. 지금 할 거는 무조건 산술기하. 알겠지? 오늘의 목적 산술기하를 쓴다.
산술기하를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그게 최종 목적이야. 알겠지?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상황이보다 양수인 걸 무조건 확인해야 돼. 알겠지? 첫 번째, 양수임을 확인해라. 두 수 모두 양수임을 확인해라. 이게 안 되면 당연히 못 써. 알겠지?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수가 양수임을 확인해야 돼. 맞지? 2x랑 3y로 봐야 돼. x랑 y가 양수이기 때문에 2x랑 3y. 이제부터 내가 플러스 양옆에 있는 이 두 양수로 갖다가 산술기하를 쓸 거야. 맞지? 그래서 2x도 양수, 3y도 양수 확인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둘의 곱이 고정되어 있는지 봐봐. 둘이 곱하면 아예 구해버려. 둘이 곱하면 6xy지. 6xy는 이걸로 계산하면 36. 아예 그냥 구해버려. 고정됐지? 곱이 고정됐으니까 이제는 쓸 준비가 다 된 거야. 자, 이제 공식 쓰면 돼.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한마디로 뭐야?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해라. 다시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해라. 집에 가서 진짜로 이렇게 해봐야 돼. 알겠지? 혼잣말로 이렇게 해봐야 돼. 알겠지?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고 2배라. 해서 6xy가 방금 36 나왔으니까 요거를 루트 씌우면 6. 그 다음에 둘이 2배 하면은 12. 자,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요쪽이 아니야. 요쪽에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했었지. 그래서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가? 최소값은 12.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풀어봤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한데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밑에 먼저 읽어. xy가 뭐야? 곱이지 한마디로. 곱. 누군가를 곱한 건데 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 전에 합의 최소값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 두 번째 뭐야?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상황에도 쓴다 그랬어. 다만 여기서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앞에 그냥 뭐가 있어야 된다? 고정된 합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고정된 합이 제시되어 있어야 그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라고 했었어. 알겠지? 만약에 이런 말이 없는데 얘만 적혀있다고 해서 막 산술기하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 합에 고정된 값이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쓴다. 됐지? 자, 그러면 공식 뭐야? 합 먼저 합. x 플러스 4y. x 플러스 4y 먼저 적고 이 두 양수를 양수인 거 확인했지? 양수인 거를 더했을 때 그 합은 뭐다? x랑 4y 두 양수를 곱하고 4y 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몇 배?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산술기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x 곱하기 4y. 자, 얘가 바로 4xy지 지금. 자, 요렇게 했을 때 4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얘랑 곱해져서 4 루트 xy 이렇게 되면서 4 루트 xy는 x 플러스 4y인데 x 플러스 y가 얼마? 12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합을 문제에서 고정된 값으로 줬을 때야말로 우리가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곱이 여기 있네. 4 루트 xy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곱의 시선에서 보면 4 루트 xy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4로 양면을 나눠주게 되면 얘가 3이 되겠지. 그래서 xy 위에 지금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y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xy의 가장 큰 값은 얼마? 9. 이렇게 딱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값 9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됐습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곱에 대한 무언가 고정된 값이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고정된 합의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항상 이런 상황이 모두 갖춰져야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말이야. 그 이외에는 잘해봤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치환해서 풀든지 이미 다 한 거지 우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자,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풀고 자, 그 다음 쪽 넘어가시면 이런 게 있어. 산술기하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문제를 봐. 예제 5번. 자, 식을 전개하거나 변형한 후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보자. 식의 형태가 어때? x가 양수, y가 양수. 일단 기본적으로 산술기하를 쓰려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주어졌지? 자, 그래서 뒤에 쪽을 보니까 x 플러스 2y 양수고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양수고요. 자, 어쨌든 둘 다 양수긴 한데 얘는 이 녀석의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최소값.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상황을 생각하라 그랬지. 상황을 생각하고 부합하면 산술기하를 써라. 자, 근데 부합하는지 봐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누군가의 합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 산술기하를 쓴다고 했어. 그치? 근데 여기 앞에는 지금 딱 보면은 꼴이 뭐야? 곱이지. 얘랑 곱해져 있는 형태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산술기하를 바로 쓸 수는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뭐 한다? 여기 도움말에도 적혀 있듯이 전개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전개를 다 할 수 있지. x 곱하기 x분의 2 하면 2. 그 다음에 x 곱하기 y분의 1 하면 y분의 x. 이렇게 되고 2y 곱하기 x분의 2 하면 x분의 얼마 된다? 4y가 된다. 요거를 분자에 가져올게. 예쁘게. 4y. 자, 그 다음에 2y 곱하기 y분의 1 하면 다시 상수가 되지. 약분돼서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다 더해준 형태. 이게 바로 이 다항식을 전개하는 형태라는 거야. 됐지? 자, 요 형태에서 봐봐. 그럼 여기에 고정된 상수인 2와 2는 계산해서 4 플러스 놓고 그 다음에 x분의 4y, y분의 x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더해서 놓자고. 자, 요렇게 넣으면 지금 이 녀석이 뭐야? 합이지. 합. y분의 x랑 x분의 4y 얘네 둘 다 뭐야? 양수지 양수. 플러스 양쪽에 뭐가 들어있을 때? 양수가 들어있을 때야. 알겠어? 상황 다시. 요걸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안 돼. 응?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이 플러스의 양옆에 있는 녀석들이 양수임이 확인이 되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곱한 값이 고정돼 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올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고 그랬다. 그치? 그럼 이제 봐봐. y분의 x랑 x분의 4y xy에 둘 다 양수 들어가니까 얘도 양수 맞지? 근데 얘네 둘이 곱해봐 한번. 더해져 있으니까 한번 곱해봐. 그러면은 y분의 x와 x분의 4y를 곱하시면 x랑 y가 사라져서 날라가서 4 이렇게 고정된 값이 나오지. 충분히 계산되잖아. 그지? 근데 확인이 되면 이제 뭐를 써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환경이니까 뭘 써라?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부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예쁘게 만들고 나서. 됐지? 자, 그러면 뭐야? 공식 세 번째, 주의사항 세 번째. 지금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y분의 x 플러스 x분의 4y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다가 여기다가만 공식을 쓰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자.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공식을 적용할 부분은 여기에다가만 적용할 거지. 어떤 공식?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이렇게. 됐어? 됐지? 둘이 곱한 값을 아까 전에 먼저 계산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고정된 값을 여기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요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다. 됐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2 곱하기니까 4. 4 더하기 4는 8. 자, 요렇게 해가지고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다항식의 곱의 최소값은 8이다. 자,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뭡니까? 또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왔지? 매번 새로운 상황을 주는데 잘해봤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정된 개수야. 다 하다 보면은 다 되게 돼 있어. 자, 이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x가 1보다 크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9에 뭘 구해라? 일단은 최소값 구해라. 뭘 구하라는지부터 봐.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떨 때 구한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쓴다라고 그랬어. 산술기하를 쓸 때.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푼다라는 건 알겠는데 최소값을 구할 땐 누구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써. 그지? 그래서 합 맞지? 일단 합은 맞지. 일단 합은 맞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도 맞는데 여기에서 얘네 둘이 곱하면 x-1분의 x 곱하기 9 얘 뭐야? 고정됐니? 20 봐봐. x-1분의 9x지.
얘 고정된 값이야? 상수야? 상수야? 얘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이게 상수라고 말하는 얘들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야 돼 진짜. x는 뭐야? 고정되지 않았어. 여기에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 물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부터. 됐지?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 변하는 값이란 말이야. 변하는 값. 고정된 값이 아니라.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내가 얘를 산술기하로 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곱해가지고 일정한 상수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숫자를 추가해 놓으면 돼. 어떤 값을? 요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그게 뭐야? x-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없애려면 앞에 거를 x-1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을 적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1이 처음부터 있었니? 아니잖아. -1을 내가 근데 목적 하에, 이러한 목적 하에, 없애주자는 목적 하에 -1을 추가해서 달아놨으니까 요 뒤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1을 또 적어야지. 됐어? 그래서 식을 다시 적으면 x-1 플러스 x-1분의 9 이렇게 역수 형태로서 곱하면 약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이 뒤에 있는 거지. 됐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게 곱이 일정한 관계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는 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알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산술기하를 써주면은 바로 쓰자. 그냥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워주고 2배. 둘이 곱해서 3이지. 아니 9지. 너무 빨리 했다. 둘이 곱해서 9잖아. 거기에다 루트 씌우고 2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됐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달아주면 끝.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 계산하면 얼마? 6이지. 자, 6 더하기 1에서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자, 그럼 얘는 최소값이 7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잘해봤자 이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응용해서 내면 전개 1번 전개해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게. 어찌됐든 기본이 중요하다고. 근본만 있으면 돼. 여러분한테 내가 제시했던 근본 뭐라고? 첫 번째, 모두 양수여야 한다. 두 번째, 용도,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 이것만 알면 모든 응용 문제에서 막힐 게 없어. 여러분이 고2를 가든 고3을 가든 수능을 보든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는 틀릴 리가 없다고. 알겠어? 어떤 유형 문제도.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어떨 때 쓰는지. 자, 그래서 합의 최소값도 그냥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어떨 때 곱이 고정돼 있을 때, 곱이 상수일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곱의 최대값은 반대로 합이 고정돼 있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무조건 이 상황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럴 때만 산술기하를 쓴다. 공식은 뭐다?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알겠지? 2루트 AB.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알겠니?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두 양수를, 두 뭉탱이를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야.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연습만 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쓰는 상황 납득했고 이해했고 어떻게 쓰는지 이해했어. 공식 어떻게 쓰는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해보는 일만 남았어. 알겠지? 문제 여러 가지 풀면서 다른 문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난 몰랐어. 이게 수능에 내가 고등학교 때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알겠지? 근데 나는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했어. 그래서 뭐 내신은 잘 맞았지만은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은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산술기하 평균이랑 매우 비슷해. 용도가 그냥 똑같아.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산술기하 평균 아주 잘 배웠잖아. 지금 아주 맛있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가르치면 지금 배운 이 산술기하 평균도 다 못 쓰게 돼.
알겠어? 내가 왜 안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서 나오기는 하나 1등급을 위한 개념이야. 알겠어? 굳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2등급까지 놓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2등급을 확보하고 나서 1등급 올라가셔야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라이트센에서 요거까지 가르칠 기회가 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개념에서는 뺄게. 이거까지 가르쳤다가 산술기하고 못 쓰게 돼버리면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활용이 있어. 그 활용을 좀 해보자. 이제 우리가 활용을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 그림픽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지금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의 지식들을 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든지 못 쓰는 거야. 산술기하를 써서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 알겠지?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원래는 2차함수 최대 최소에서는 요거를 2차함수 꼴로 짜가지고 어떻게 했어?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답을 썼지.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시각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시각적인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걸 한번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 직각삼각형 어찌됐든. 그치?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뭘 만든 거야? 그림과 같이 수직이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8m인 막대로 막아가지고 삼각형 모양을 밭을 만들었다 라고 했지. 이 모양이 밭이야. 밭. 지금 밭. 그래서 이 밭을 만들었을 때 이 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라고 문제를 냈지. 자, 그러면 이 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아야 합니까?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하겠지. 두 변. 그치? 직각을 띄고 있는 이 두 변을 알아야 되는데 두 변을 모르니까 뭐라구나. x랑 이변수 함수 y로 놓는다 이거야. 이변수. 두 개의 변수로 x, y 이렇게. 됐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될 거야. 다 해봐서 알 거야. 그래서 x랑 y를 어찌 하는데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가 바로 넓이잖아. 근데 얘의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야 나한테 지금? 2분의 xy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돼?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어? 해석을 시선을 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뭐야? 뭘 확인해야 돼? x하고 y가 일단 뭡니까? 당연히 길이니까 뭐겠어? 양수겠지. 양수인 거 오케이? 확인했어.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더해가지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지는 몰라. 왜? x랑 y를 더하면 잘해봤자 뭐밖에 알 수가 없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긴 변보다 길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거든.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정확하게 x랑 y의 합이 고정됐다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시 말해 뭐야? 제곱의 합이 고정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제곱의 합이 고정됐어. 64로. 맞지? 뒷변의 제곱. 64.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모든 도형에 대한 정리를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양수로 봐. 그냥 양수. 플러스 양옆에 뭐가 있다? 양수가 있다. 알겠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로 봐.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뭘 쓰면 돼? 산술 기하를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천천히 가보자. 두 양수를 뭐 한다? 곱한다. 곱하면 x제곱 y제곱이지. 루트 씌운다. 그 다음 2배 한다. 됐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됐어. 64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뭐야? 절대값 xy지? x제곱 y제곱이 xy의 전체제곱이잖아.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뭐로 바꾸라고 배웠어? 절대값으로 바꾸라고 배웠지. 하지만 xy의 절대값마저도 x하고 y가 둘 다 양수잖아. 양수기 때문에 뭐로 나온다? 그냥 xy로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2를 지금 곱해 놓은 거야. 됐지? 그럼 뭐야? xy 절대값을 너무 길게 적어내. xy의 2배 2xy보다 누가 크거나 같다? 64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바꿔가지고 쓰면 2xy가 6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뭘 구할 수 있다?
xy에 2로 나누면 얼마? 3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xy의 최대값이 아니라 2분의 xy의 최대값, 즉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대값은 32 나누기 2에서 얼마? 16이다.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2분의 xy의 최대값. 내가 구한 것은 xy의 최대값. 됐지? 산술 기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냈다는 거. 됐지? 많이 연습하셔야 돼. 진짜.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561번하고 563번은 풀지 마세요. X. 그게 코시 슈퍼러시야. 그 다음에 넘겨서 풀 것만 동그라미 쳐놔. 풀 것만 567번, 568번 두 개만 풀면 돼. 569번은 코시 슈퍼러시야. 564, 556은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거, 비율법 증명하는 거 그거야. 564번 정도는 하자. 그 대우법. 그 대우법은 할만하니까 그거는 하고. 됐지? 진짜 내가 프린트도 줬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도 한번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앞으로 가서 우리가 드디어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 조형의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 드디어. 진짜 정말 힘들었다. 그치? 진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14일부터 진도를 이제 개념 노트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 평면좌표, 자, 집중.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대단원 이름이에요. 항상 얘들아, 내가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대단원이 뭔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중단원은 제쳐 들어가도. 알겠지? 도형의 방정식이 1단원이야. 그래서 1단원 안에 첫 번째 중단원이 평면좌표. 우리 평면좌표는 했어.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선분의 외분점 빠졌지. 내분점. 그제? 다 했지? 그래서 내가 다 찍어놨어. 만약에 기억이 안 날 텐데 기억이 안 나면은 그거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14일부터 내가 다 찍어놨어.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증명하는 과정까지 내가 다 싹 다 설명하는 것까지 싹 다 찍어놨으니까 그거 다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할 직선의 방정식. 근데 내가 기본적인 내용은 또 찍어놨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다 했거든, 이미 설명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부터 하긴 할 건데 문제만 따로 그냥 중학교 문제거든 다. 중학교 문제 다시 복습한다 생각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풀 거야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반도 모든 이제 학생들이 다 여기서 맡기거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저걸 건너뛴 거야 지금. 제일 어려운 단어야. 원의 방정식. 딱 봐도 그냥 원 나오잖아.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애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원의 방정식. 근데 앞으로 수능까지도 계속 출제가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기하 벡터를 배우게 되면 거기는 부의 방정식도 있다. 부의 방정식.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야.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 이 도형의 이동을 여러분이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 이게 여기에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어. 들어봤지? 평행이동은 들어봤지? 네,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바로 우리 오늘 특강 시간에 배우는 역함수 그래프.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역함수 그래프가 이 대칭이동을 사용해야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또 할 거긴 한데 간략하게만 이 대칭이동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해 준 다음에 넘어갈 거야. 역함수 그래프로.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도 하고 도형의 이동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단원, 1단원, 이유 네 가지야.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알겠지? 자, 무조건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먼저 했었던 거? 끔찍했다. 그치? 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뭐. 집합과 명제. 합집합, 교집합. 뭐야? 또 포함 관계, 드모르간 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제에서 조건, P이면 Q이다, 모든 어떤 그런 거 다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 게 이제 집합과 명제 그리고 마지막에 명제 단원에서 마지막 방금 전에 했던 절대부등식 진짜 중요한 거 그치? 다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단원이 우리 특강 시간에 배우는 함수 지금 여기인 거야 함수 마지막이 함수 그래서 요 함수에 1대1 대응 나오고 1대1 함수 나오고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오고 상수함수 나오고 여러 가지들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지 누굴 사용해서? 집합을 사용해서 그래서 내가 집합과 명제부터 나간다고 했던 거야 내가 그냥 여러분 이거 어려워서 지금 이거 스킵하고 이거 나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특강 때 내가 이걸 빼기 위해서 함수를 빼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 다음에 특강 직전에 요거 먼저 나가자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집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그 과정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를 지금 설명 중인데 문제는 이제 도형이 이동해서 조금 막히게 될 것 같아 역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 그래서 요 부분만 좀 해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갈 테니까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리 이제 했었어 다 1차 함수 그치? 직선이 나오는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다 했었다 페이지는 45쪽 굉장히 앞으로 가지 야 옆에 페이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45쪽으로 가니까 새롭네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근데 또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자 1차 함수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y는 mx 플러스 n 뭘로 이루어졌어? 기울기와 누구? y절편을 이루어졌어 그래서 기울기를 줬을 때 또 y절편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다 1차 함수 만들 수 있지 그치? 1차 함수식 구하기 위해서 다 했었잖아 그치? 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 잘 안 줘 시험에서 요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 기울기랑 y절편 줄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기울기와 지나는 뭘 준다? 한 점을 준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이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려줄 요거를 이제 구해주게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울기를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지나는 한 점을 a, b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y는 m 곱하기 x-a 곱하기 플러스 b x-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었거든 저번에 근데 기억이 아마 안 날 거야 이 공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 y는 mx 플러스 y절편을 비워두고 여기에다가 지나는 한 점을 어떻게 한다 배웠어? 대입한다 배웠지? 대입해가지고 요 y절편의 값을 여러분이 직접 구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이게 2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여러분들이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걸로 한번 해봐.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시작! y는 2x 플러스 뭐시 b. 그치? 여기 뭔가가 있어. 여기 뭔가 y절편이 있어. 근데 이제 마이너스 3,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가 1이고 좌변이 1.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머릿속에서 그걸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6에다가 얼마 더하면 1 됩니까? 7이지? 여기다가 7 적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안 돼.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다 했었어. 그치? 네, 요거를 갖다가 한 줄로 그냥 푸는 공식이 바로 이거란 소리야. 알겠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줄 수 있는데 증명 안 해줘. 왜? 이해가 안 될 거거든. 왜? 자취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안 배워서 그래. 자취의 방정식이 교육과정 왠데 앞에 이제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그걸 내가 스킵했어. 어려워서 이해를 어차피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쓰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좌표 자체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 알겠지? x좌표 자체를 넣어서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나는 점에 y좌표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치고 x 빼기 지나는 점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이게 진짜 좋은 공식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증명을 여러분이 진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자. 이런 거야.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찍어. 응? 그럼 지나는 한 점 제시되어 있는 게 a, b야. 여기 있다고 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지. 그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 x 증가랑 y 증가랑 이런 딱딱한 정의 말고, 딱딱한 거 말고 좀 스무스하게 뭐야?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뭐분의 뭐를 하면 된다. 밑변분의 높이 한 게 기울기야. 알겠지? 항상 문제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항상 그거를 밑변분의 높이로 구해줘야 하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제시를 해도, 직접 제시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차를 구하잖아. x값의 차, y값의 차를 구해서 증가량을 구하지. 증가량분의 증가량이 기울기인 이유는 내가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분의 높이 값이기 때문이야. 탄젠트. 알겠어? 탄젠트. 이걸 이제 우리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그러잖아. 그지? 밑변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가 되는 이유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지. 그지? 기울기는 탄젠트다.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x에서 a를 빼면 뭐야? 밑변의 길이가 되며, 여기서의 x값과 여기서의 x값의 차가 x 빼기 a잖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의 y값과 여기서의 y값의 차는, 여기가 y고 여기가 b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y 빼기 b가 된다. 됐지? 뭐야 그러면?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하면 m은 x-a분의 밑변분의 높이 y 빼기 b 이거잖아. 됐지? 뭐라 그랬어? x, y는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고 a, b는 이걸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고정된 점, 정점이라고 불러. 얘는 실제로 제시가 된 점이야. 뭐 1,3이든지 4,-2든지 이렇게 제시가 된 점을 a, b 정점, 고정된 점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막 직선 위에서 막 지 혼자서 움직여. 뭔지를 몰라. 임의의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임의의 점에 대해서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짠다라는 행위는 결국에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해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 그 참으로 만드는 식 하나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거지. 봐봐. 여기 분모 자리에 있는 x-a를 양변에 곱해봐. y-b를 왼쪽에 두고 m 곱하기 x-a 이렇게 되겠지. 끝. 보통 우리는 1차함수를 y는으로 놓기 때문에 마이너스 b를 오른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m 곱하기 x-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잖아. 이 별거 아니거든. 이 진짜 간단한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애초에 배우지를 않아서 일단은 이걸 설명을 해야겠고, 여러분이 이 공식만 외워서 쓰면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해를 하던 말든 보여주긴 한 거야. 알겠지? 의도를. 자, 그걸 해보자. 4,-2와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하면 재밌잖아. 4,-2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이래. 문제를 이해하고 친해져 보자고. 내가 그림을 어찌 그리든 간에 어쨌든 직각삼각형을 잡아서 뭐 하면 돼? 밑변분의 높이 하면 무조건 기울기가 나와. 맞지? 그러면 얼마냐? 1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증가량이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길이 자체를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아니면 그냥 4에서 1 빼가지고 3, 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빼서 1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 하시던지. 어쨌든 x값의 증가랑 y값의 증가랑 x값의 차, y값의 차 그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를 분수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거. 됐지? 그래서 기울기를 3분의 1, y는 3분의 1 쓰신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구했던 공식 한번 써보자. x 마이너스 뭘로 할까? 얘로 해볼까? 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거 2번이에요. 2번. 마이너스 1,3이에요. 쏘리. 근데 이거 이미 다 했던 거거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래요.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j, 쏘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 쏘리. 계산을, 계산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봤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 뒤에 있으니까 y좌표를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하면 돼요. 방금 전에 배워봤던 저 공식을 쓴 거야. 알겠지?
난 중학교 방식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일단 기울기는 기반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적고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은 3은 1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1에다가 얼마 더하면 3 된다? 2 더하면 3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돼. 어쨌든 결과는 이거 계산하나 저거 계산하나 똑같다는 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등학교 수준의 직선의 방정식 초반 부분. 이렇게 배우면 되고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사실 다 배웠을 텐데 다 설명을 했고 내가 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여기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경우 예를 들어서 x절편이 5면 5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써서 플러스 한 다음에 오른쪽은 무조건 1 두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러냐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나요? 이것도 단순하다 너무. 자 여기를 가려서 선생님이 여기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야. y에다가 0을 언제 집어넣어? x절편 구할 때 집어넣지. 여기에서 그러면 5분의 x는 1이야. x절편 얼마? 5지. 그래서 여기에 5분의 x 넣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y 요 왼쪽을 가려. x에다가 0 집어넣은 거지? 요거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2 나오지? y절편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너무 실수할 확률이 너무나도 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 x절편, y절편 나왔으면 우리가 애초에 거기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y절편 집어넣으면은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정 공식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양변에 요 식을 봐봐.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자 우리는 1참수로 표현하면 무조건 y는으로 표현할 거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애초에 여기에다가 양변에 뭐를 곱하면 좋아? y는으로 나타낼 거니까 b를 곱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치? a 말고 b를 곱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y 밑에 있는 거. 그치?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쓸 수 있고 1에다가 b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 거. 차라리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 이거야. 이 공식보다 이 공식을. 이 공식 많이 쓰다 보면 아마 저절로 이거 외우실걸? 여러분들? 귀찮아서 저기에서 넘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y는 1차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귀찮아서라도 외우게 될 것. 근데 난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무조건 그냥 아까 전에 배웠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차라리 요거를 쓰라고. 알겠지? 요거 한 번에 푸는 방법 또는 중학교 방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유형 문제 한번 보자.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도 다 중학교 때 나왔던 거. 자 예제 1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 성분의 내분점 응용.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문제가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하고 8,3을 이은 성분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달라.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끄고 자 요것만 있으면 돼. 이제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3대1로 내분한대. 자 시작해보자 한번. 자 괄호 치고 순서상 만들어줘. 그 다음에 3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 적자? 분수 표현부터 적자. 그 다음에 부모 문자에다가 뭐부터 적자? 3, 1 그치? 3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종점이 누구? 3이지. 자 종점 8 먼저. 종점의 x좌표가 8이니까 8을 먼저 여기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시점의 x좌표는 누구?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앞에는 누구? 종점의 x좌표 뒤에다가 누구? 시점의 x좌표를 곱해준다. 이렇게 배웠지? 됐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본인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중간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됐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무조건 플러스 붙여줄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y좌표를 계산하는 거니까 종점의 y좌표를
처음에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시점에 y좌표를 마지막에 곱해준다. 요것만 잘 지켜주면 돼. 알겠지? 자, 해서 요거를 계산하면 내분점의 좌표가 뿅 하고 나오게 되겠지. 4분의 24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9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5,2가 바로 3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2를 지나는 한 점 나왔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고 시작! 쓰고 중학교 방식으로 가자. 여기에다가 5,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2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뭐시기? 17. 좋아. 됐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can. 여러분도 할 수 있다. can. 요 정도 방식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내분점의 공식은 언제 배웠지? 앞에 평면좌표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아마 까먹었을 거야 지금. 그치? 한 3주 지났나? 한 3주 동안에 집합과 명제에서 놀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까먹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복습 안 했으면. 앞에 다시 보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은 내 강의를 다시 보고 그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식, 내분점의 공식까지 활용해서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야. 됐지? 자, 요거 다시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여러분이 쓸 줄만 아면 진짜 좋은 거라고. 5,2를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여기서 기울기 적고 괄호 친 다음에 x 빼기 x좌표 y좌표 더하기. 됐지?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기. 이 정도만 해주면 아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17이 그냥 나오네. 됐잖아. 나중에는 이제 공식 쓰면 멍 때리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만. 자, 중점 뭐라 그랬어? 기억나지? 중점이라는 거는 몇 대면 내분점?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분모에 무조건 깔면 분모가 몇이 나온다? 2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뭐다?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중점의 좌표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5와 6, 마이너스 7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먼저 찍 긋고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과 5 마이너스 7을 더해서 B로 나눠준 요 결과가 바로 중점의 좌표라는 거지. 중점 밑에다가 적어놓자. 자, 저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4니까 4 나누기 2하면 얼마? 2. 그 다음에 5 빼기 7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나누기 2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해준 다음에 4,3을 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몇 개의 점? 총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야. 여러분. 알겠지? 자, 뭐 어떻게 해야 돼? 4 빼기 9네. 3 빼기 마이너스 1. 자로 좌표끼리 빼서 분수로 놔주면은 기울기가 나온다. 되겠지?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분모도 바뀌고 분자도 바뀌면 부호는 그대로가 될 테니까. 알지?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4 빼기 2, 3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얘 얼마? 4, 2니까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얘가 그러면 기울기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 y는 시작 2x 플러스 뭐시기. 자, 근데 여기서 4,3을 대입하면 3은 8 플러스 뭐시기. 자, 여기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 됐지? 할만하지? 요 정도. 자, 좋았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쉬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